윤석열 대통령께서 위 최후 변론에서 비상계엄의 주된 목적이 거대 야당의 폭거와 반국가 세력의 활동 등으로 처한 망국적 위기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려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계엄은 정당한 통치 행위였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받고 설명을 한 게 뭐냐 하면,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자기 보존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보존의 기능을 누구한테 맡기느냐? 일단 국민에게 있는 게 기본이고, 그러나 아주 명시적으로는 대통령에게 그걸 맡기고 있어요. 헌법 제66조가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무를 맡기고 있단 말이에요. 또 취임할 때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선서를 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에는 비상계엄에 대한 문헌적 해석으로 보면 거기 요건에 해당이 안 돼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그리고 병력으로서 뭐 질서를 유지해야 될 그런 사태는 아닌 건 분명해요. 그러면 그때 국가 위기는 아니었던가? 우리는 국민들은 그렇게 안 봤어요.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보면서 지적했던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아주 사사치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연성위기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 국가 위기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뭐 폭동,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성위기라 그러면, 우리 헌법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사람으로 치면 외상은 아니지만 그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중병, 거기에 대해서는 규정을 해놓고 있지 않아요. 그 소리가 나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렇지만 심각한 거죠. 그걸 연성위기라고 그러는데, 우리 헌법은 연성위기에 대한 대처 방안은 마련해 두지 않고 있고 경성위기만 두고 있어요.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비상계엄하고 비상재정경제명령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럼 연성위기는 연성위기가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거죠. 자,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누구보다도 정말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고 있는데 이 연성위기를 봤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뭐냐? 그러면 헌법상에는 비상계엄이에요. 이걸 동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통치행위라는 것이고,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그럼 견제를 누가 하냐면, 견제를 국회가 해요. 국회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해제 요건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상 해제 요구를 하면 그 대통령이 따라야 돼. 다른 선택 여지가 없어요. 그 왜 비상계엄 해제를 했냐? 라고 그 사법심사 대상도 아니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했을 때 그 요구의 기준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자체가 적법하다, 적법하지 않다라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비상계엄을 계속 유지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가 없냐,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에 대해서 사법심사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도 사법심사 대상으로 빠지는 거예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의를 달지 못하는 것으로서 충분히 헌법상 비상계엄에 대한 통제수단까지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 비상계엄 선포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국회의 고유권한, 두 개가 서로 불간섭주의인 거죠. 당연한 정당한 통치행위인 거죠.